요건을 바꿔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는 임의 대리인과 복정 대리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데요. 딱 핵심 키포인트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대리인과 복대인 사이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 자신의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어떠한 법률 관계에 있냐? 이 법률 관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이 대리인인데, 자, 대리인의 이 본인 복대리인을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했을 때 대리권, 이 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될 때가 쟁점이에요. 대리인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그 요건에 맞춰서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대리인이에요. 즉 본인을 대리할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에 본래의 대리인, 이 사람의 대리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소멸될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속합니다. 대리권이 존속합니다.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김으로써 이 사람께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면서 이 사람의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한다?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해요. 이 사람의 대리권,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갖고 있는 사람 대리인 몇 명 있다? 2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대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인 대리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없어지면 관계를 묻을 필요 없어요. 그 법률관계 묻는 이유는 이 사람도 존속하고 이 사람이 존속하는 것에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관점이냐?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 사유에 해당되어 없어진 경우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더 관점입니다. 우리 대리권 소멸 사유 봤죠? 대리권 존속하는데 대리권 소멸 사유 뭐였죠? 본인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이 성년 후견 아니면 파산 아니면 본인의 대리인 사이에 원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원인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숙권 행위가 철회된 경우에 이 대리권 소멸된다. 그럴 때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됐지? 그게 쟁점이에요. 어떻게 된다? 존속했는데 만약에 소멸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속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다. 범위나 존속. 자, 금방 얘기한 존속이잖아요. 이게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건데 복대리인의 범위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와 운명은 존속의 유무는 대리권에 종속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거와 관련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하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문제가 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범위나 존속 문제죠. 근데 범위 문제보다는 존속에 있어. 즉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면 지문에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예컨대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제 대리인의 대리권도 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는데 선임한 후 대리인이 포인트는 어디죠?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 의미가 뭐죠? 대리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됐죠?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물어요.
자, 이제는 앞에는 대리권 소멸인데 이 대리권 소멸 사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제 유형이. 그래서 요거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본인이 사망한 경우, 아니면 이 대리인이 성년 후견, 아니면 파산된 경우. 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한편 복대리인과 상대방. 자,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주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걸 기억했습니다. 뭘 볼까요?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법률할 수 있다. 당연히 대리인이기 때문에,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렇게 요 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만 중요합니다. 한편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 같은 내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수권행위 할 때 제가 뭐 했죠? 원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본인과 원인 관계가 유임이면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 관계도 유임이 있는 걸 보고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거면 여기도 계약 체결 권한만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험 출제는 이렇게만 나와요.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이게 포인트예요.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 자체 123조 제2항을 그대로 내지는 않아요. 내부 공개가 존재한다는 게 구체적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다? 대표적인 게 복대리인은 누구에 대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지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면 기억할 게, 효과 관련해서는 요거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도 중요해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컨대 이겁니다. 자, 볼게요. 원대리인이 120조를 위반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현대리 책임과 관련된데, 표현대리 책임에는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근데 126조는 뭐냐면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요. 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의 존재인데 범위를 벗어나요. 벗어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존재하지만 그 범위 내가 아닌 범위 밖에서 하게 되면 본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벗어난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표현 대리예요. 그러면 126조 출발점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볼게요. 원대리인이 120조를 위반해 복대리를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는 이제 126조 문제 내는데, 그러려면 전제 뭐죠? 복대리인에게, 복대리는 본인 대리죠. 126조 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대리권이 볼게요. 120조 위반은 뭐냐면,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위반했대요. 그 얘기는 복대리인 선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전제로 한 120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 논리를 일관하게 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결과 놓고 봤을 때 부당하고, 그리고 신익시상 형평에 맞지 않다면, 어떤 얘기냐면 결론은 대법원 판례 갔을 때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행위를 했고 권한을 넘어섰다면 126조 성립되는데, 만약에 120조 위반해서 복대리 선임하고 그 사람이 권한 넘는 경우는 126조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직접 할 때는 126조가 성립하고, 남을 타인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형평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책임 인정합니다. 즉 위반했다 하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해가 쉽게 안 돼요. 말장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시험은 잘 나오지만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포인트냐? 우리는 이거예요.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었어요. 그 경우에 126조가 문제될 수 있다. 126조는 권한을 넘었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권한을 넘어 그러면 이건 126조의 문제구나. 그리고 표현대리 문제다. 앞에 뭐 원대리인이 위반에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건 따지지 마시고요. 또 하나가 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뒤에 복대리인 선임했다. 대리권 소멸 표현 나오면 129조 문제예요. 대리권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129조 문제다. 그럼 복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뒤에 하는데 129조는 표현대리가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했어요. 소멸 후에 소멸됐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 내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리인의 원래 권한 범위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소멸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원대리인의 원래 권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129조 표현대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어서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26조 문제예요. 129조의 표현대리에 의해서 기본대리권을 인정하고 그 기본대리권 전제에서 권한을 넘는 경우 126문제 접근하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멸 원대리인 권한 범위다. 그러면 129조의 문제다. 표현대리 문제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에 복대리인이 나오고 권한을 넘어 그러면 126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소멸하면 129조가 나와야 합니다. 복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에 대해서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멸하면 129조 표현대리, 복대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복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29조나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요 정도 표현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계약, 특히 매매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그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요건을 본 거잖아요. 이게 대리에 의해서 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요. 이게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리행위한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기소시키기 위한 요건들이 뭐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률행위가 유효했고 계약 체결 권한이 있고 그 체결 권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본인을 유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현명주의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대리한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크게 본인에게 법률행위가 유효하거나 이 부분을 먼저 묻는 출발점을 묻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 법률행위 효력을 기속시킬 수도 없다. 없어요. 즉 권리를 행사할 일도 없고 책임을 지울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나 아니면 법률행위가 유효했을 때 대리의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과, 본인에게 그 효과, 법적 효과를 기속시킨다는 그 구체적 의미를 묻는 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이게 기출문제의 큰 틀이에요. 그 대리하면 바로 이와 관련된 게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가 표현대리와 관련돼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은 무권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묻는 게 크게 파트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다?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리행위한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기속시간 요건들, 대리권 존재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하고
현명주의,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요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을 보겠습니다. 35에 나왔어요.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아,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 일단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다. 을은 임의 대리인이에요.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 항상 쓰십시오. 본인 그리고 매도인이죠. 그리고 을인 대리인이 존재해요.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대리권을 보면은 계약 체결. 이제 임의 대리인과에서 대리권 수여했다 보면 보통은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병과 있어서 이 사람이 체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권을 수여했고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했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고 대리행위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될 것입니다. 딱 그겁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한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은. 자, 이 짐을 주고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 모두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은 어떻게 34에 30회 29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제는 많은 것. 이 전제에서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묶어 출발하고요. 맞거나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을은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제가 그랬죠. 매매 계약 체결 권한 안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병의 채무 불행이 즉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채무 불행이 있다. 그러면 해제권을 들어주시면 특별한 사정이 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리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은 그게 뭐죠?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권에는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고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서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계약 체결 권한에는 매매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료나 원상회복 의무 제가 뭐였죠?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에요. 즉 갑과 병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 관계 방법이지 을은 대리인은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게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병이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계약 해제의 원상 회복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 문제고요. 채무 불이행의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누구의 문제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예요. 채무 불이행은 전제 뭐예요?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의 주체는 결국은 채무 이행의 당사자가 누군지 문제예요. 즉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인 갑과 상대방 병이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예요. 따라서 그 손해배상도 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병은 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다. 이 뭐예요? 채무가 이행에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따라서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속 주체는 누구예요? 채무 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무의 주체는 뭐예요? 이게 결국은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잖아요. 효과의 기속 주체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은 되는데 대리인은
기속주체가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질문은 결국은 이 채무의 이행의 의무가 누군지, 기속주체가 누군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 당사자예요.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인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 상대로? 본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인.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을 병이죠. 본인, 상대방, 대리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이익을 하였고 병도 이를 안 경우 딱 되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요건을 갖추면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아니다.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 이론 기억하셔야죠. 6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가 문제가 된 경우. 백사조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백사조인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누구를 기준한다?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웠죠. 백사조에서 궁박과 대리인의 법률행위고 백사조가 문제될 때 요건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 뭐였어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여부는 을, 대리인 기준 판단 여기 맞지만 뭐가 분명했어요? 궁박. 이게 틀렸잖아요. 궁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게 지문을 혼동하게 딱 하도 이제 경솔, 무경험만 하게 되면 여기 포인트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을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는. 여기는 맞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궁박은 누구? 본인, 갑. 그리고 갑과 을, 병 나왔을 때 항상 을은 써놓고 대리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판단하기 맞지만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을 기준 판단한다.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정을 팠어요. 을은 대리인은 갑의 승낙이나 임의 대리인, 을은 임의 대리인이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을은 갑의 본인의 승낙이나 부당기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인 선임할 권한이 없고 언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8번. 자, 좀 깨끗하게 하고. 을이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자, 딱 떠올리셔야죠. 계약 체결 대리권에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돈을 준 순간 이는 갑이 병에게 직접 돈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따라서 이들 사이 내부적으로 즉 을이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병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한 책임에는 변제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기억나시냐? 그죠? 그걸 묻는 겁니다.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하지만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채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행하게 그게 변제예요. 변제로 소멸한 거예요. 대리인에게 돈을 준 순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지금 변제로 소멸해요. 변제라는 얘기는 채무를 이행했다. 그게 변제예요. 쉽게 해서 돈을 갚았다. 그게 변제예요. 대리인에게 준 순간 변제가 된 거예요. 변제가 있는 거예요. 변제가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채무가 소멸한 거예요. 변제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채무, 매수인이 매던 채무가 뭐 있어요? 돈 주는 거잖아요. 그 채무가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이후에 을이 갑에게 전달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멸된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할게요. 자, 이건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봄, 병, 상대방, 본인, 을, 대리인. 갑이 숙권행인데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어떤 거나 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병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접근할 게 이 대리인에게 돈을 받을 권한이 있냐?
그 얘기는 계약 체결 권한 안에 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냐 묻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돈을 받을 권한이 있대요. 그 얘기는 병이 본인이 아닌 을에게 돈을 준 순간 채무를 이행한 거고 채무 이행은 변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소멸돼요. 대인에게 돈을 준 순간.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계약 체결 권한 안에는 이 돈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돈 준 게 결국은 갑에게 돈 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을이 받은 돈을 전달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금의 지급 의무는 변제를 소멸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을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본인은 을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뭐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